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치료 열처리 Q&A 대화 출판 1번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열처리 방법과 트러블 대책의 1번, 두 가지 있는데 한번 1번부터 먼저 보시죠. 질문 보시면 어느 강 부품의 열처리를 실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종류와 이에 포인트 또 트러블이 발생되어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답변을 보시면 열처리는 이제 풀림, 불림, 당질, 뜨임, 이게 기본 네 가지죠. 일반 열처리하고요. 고주파 담금질, 침탄, 질화 등의 표면 열처리 두 가지 방법. 일반 열처리와 표면 열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풀림은 연화, 무르게 하고요. 불림은 강화하고 담금질은 경화, 딱딱하게 하고 뜨임은 담금질을 뜨임에서 인화, 질긴 성질을 목적으로 하고 각각 오스트나이트 화 온도 TA로부터 논행, 풀림은 논행, 불리면 공냉, 담금질은 급냉이고 뜨임은 뜨임 온도로부터 순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처리는 가열과 냉각의 두 조건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만 이의 웨이트는 가열이 2할이면 냉각이 8할, 그러니까 20대 80이죠. 따라서 열처리는 가열보다 냉각에 웨이트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담금질과 같이 급냉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열처리라고 하는 것은 가열이 아니고 냉각의 주역이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풀림의 방법과 트러블 보겠습니다. 풀림은 TA, Temperature Austenite, 오스트나이트 온도죠. 보통 일반적으로 약 800에서 900도 이상,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약 950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온도로부터 논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냉각 속도는 약 시간당 100도씨 이하. 서서히 냉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온까지 냉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색이 사라지는 온도 약 550도까지 선행을 시키고 나면 논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꺼내가지고 공냉해도 된다는 거죠. 빠르게 냉각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풀림의 경우는 트러블은 거의 없습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경도불량, 연화불량 정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냉각이 빨라서가 원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풀림은 여러 번 반복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탈탄만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900, 950도까지 올라가면 탄소가 날아가 버립니다. 탈탄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응력 제거 풀림, 스트레스 릴리빙의 방법과 트러블인데요. 응력,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600에서 650도로 해서 1시간 정도 가열하고 약 400도까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은 공냉을 합니다. 이제 코일로 이렇게 감아서 보통 하죠. 가열을 감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로에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하죠. 자, 응력적으로 풀리면 용접 부품이나 주물 등에 적용돼요. 용접 경우는 코일로 감아서 이렇게 후열 처리라고 하고 있죠. 자, SR 온도로부터 순행을 하면 압축의 잔력력이 표층에 발생되어 필요에 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강화 방법이고 서브 크리티컬 퀸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순행을 했는데 온도가 600에서 650도니까 오스트나이트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순행을 해버리면 표면이 먼저 수축되고 나중에 전체가 수축되면서 표면에 압축 잔류가 좋은 잔류력, 인장은 나쁘고 압축은 좋은 거죠. 그 압축 잔류가 낳는 그런 방법을 서브 크리티컬 퀸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가열 온도를 200도로 하면 잔류력이 약 2분의 1만 줄어요. 아까 450도 이상이 되면 다 사라지는데 200도니까 절반 정도 줄고요. 100도시면 잔류력이 4분의 1 정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침탄 담궈질 부품이나 고주파 담궈질 부품의 내마모성 증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면 처리했을 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불림의 방법과 트러블인데요. 불림은 이제 오스트나이트 온도로부터 공냉을 하는 방법으로요. 냉각 속도는 약 200도에 300도 시간당입니다만 화색이 사라지는 온도, 예를 들어서 불림도 마찬가지로 약 950도라면 공량을 하다가 약 550도 되면 화색이 사라지는, 이제 빨간색이 사라지는 온도 550도가 되면 그 다음은 천천히 냉각을 합니다. 공량을 하다가 천천히 냉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로에 집어넣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압축 잔력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빠르게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후공정에 기계 가공 등이 있을 때는 가공 변형을 발생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쪽이 좋습니다. 급냉보다. 또 약 650도까지 5분 이내로 내려오고 이 온도에서 수시간 등온 유지하고요. 로에 집어넣어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냉을 하는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온 어닐링 또는 사이클 어닐링이라고 하고 피삭성, 모시너빌리티, 절삭성을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한 특수한 불림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림의 경우는 그다지 트러블은 없습니다만 너무 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뜨임을 하여 경도를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노로템포, 노멀라이징이 불림이잖아요. 노멀라이징하고 템퍼링 한다. 보통 퀸칭 템퍼링인데 불림 템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경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해서 경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불림을 하면 탄소광이나 크롬몰이 합금강제는 경도에 맞춰 강도와 연신율이 생성되기 때문에 의외로 기계 구조형 부품으로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림제도 무시하지 마시고 상당히 좋습니다. 열처리적으로는 트러블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림제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당금질 띄임하는 경우가 이제 최적이지만 불림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당금질의 방법과 트러블 대책 및 띄임의 방법과 트러블 대책의 해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